이게 좀 고개를 좀 들고 먹게끔 하는 거. 식후 즉시라는 거 중요해요. 사료톤은 먹자마자 그냥 넘어오는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 먹고 나서 지나서 꿀럭꿀럭해서 사료톤은 좀 다른 거예요. 공복토는 이제 공복 기간이 연장되는 하면 얘기를 잘 듣고 제기를 잘 나누고 맞는 질문을 자꾸 하고 그래야지 맞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저희가. 이게 만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거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혈액 검사 쭉 하는 겁니다. 요 검사까지도 해요. 그죠? 병 검사도 해야 되고 전염병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다음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이걸 싹 생략하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소화기라 하면 위, 식도, 소장, 대장, 췌장, 맹장 이런데 공장 이런데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 아니면 그 외 장기들. 왜 소화기에 내가 이걸 가져왔냐? 펠라인 아토픽 신드롬. 아토피 뭐예요? 우리 피부병에 생각하잖아요. 근데 피부병에서 정의는 아토픽 신드롬 FAS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면역 체계가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피부에 생기냐, 소화기에 생기냐, 아니면 호흡기에 생기냐. 이게 아토피예요. 면역 체계가 무너진 거니까. 이 신드롬이에요. FAS라는 실질적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토피는 피부만 생각하죠. 고양이들 피부병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큐타니우스를 해가지고 이제 FAD라고 합니다. 알러지 더마타이티스 있긴 해요. 이렇게 아토피는 지연형 알러지 검사예요. 지연형인 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아토피처럼 노출되면 바로 토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알러지는 서서히 노출돼야지 한 3, 4일 있다가 막 반응을 보이는 게 지연형 알러지예요. 피부병도 있고 호흡기 에스마, 천식 일으킬 수도 있고 소화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눈곱 끼고 그다음 귀시 터진 애들 있죠. 다 알러지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네. 이거 검사해봐야 된다. 네. 해봐야지 알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잔악계입니다. 잔악계 사람들. 의미 하나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고민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진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히스토리 테이킹,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과 올바른 질문을 하게끔 하는 거. 근데 신체 검사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그래서 이분 하셨죠. 얘는 그래서 이게 나온 게 뭐냐면 진먼지 진드기가 35로 나왔고, 먹는 거는 소고기랑 양고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상당히 저희가 신뢰해요. 제가 서울대 피부과 황철영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좀 쓸만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입을 한 거고, 대신 소금 검사, 특수 검사, 식이시험, 아까 얘기했던 그 음식 제한 테스트가 이거죠. 알러지, 내가 검사 팍스 같은 거 뭐 58만 원 주고 하면 좋겠지만 식이는 28만 원이라고 했어요. 아무튼 식이를 하면 좋지만 IBD가 의심되면 단일 단백질, 구토가 헤어볼이 됐든 뭐가 됐든 한 달에 3번 이상 주 1회 이상이면 병적인 거다 라고 하면 일단 혈액 검사 받는 거예요. 혈액 검사 받아서 백혈구, 적혈구, 뭐 다른 장기, 갑상선, 요검사, 췌장, 엑스레이까지는 봐야 된다. 이러면 전신질환이 감별되겠죠. 1차적으로. 그러고 나서는 요건 대부분 배를 계속하고 펀치바이옵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초음파까지 본다 이상하다 싶으면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뭐 위도 귀엽고 모도 귀엽고 뭐 똥싸도 귀엽고 다 귀엽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길다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진짜 제가 학생들 전연차 수의사들 강의할 때 쓰는 자료인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코발부위가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유문동에 잘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잘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역류성 식도염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400파운드 여기서 4파운드로 적혔는데 여기 이제 9파운드짜리 제거한 거고 여기 4파운드, 얘는 4파운드 제거했네. 한 6kg짜리. 그만큼 고양이과는 그루밍을 많이 하니까 제거를 해야 되고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정에 헤어볼 먹은 쓰는 게 중요하다 생각보다. 뭐라고요? 저 제품 디퍼라고 치면 돼요. 디퍼, DEFUR. 두 번째는 이제 헬코박터. 헬코박터도 많은 분들이 모르다가 진단받는 경우 검사를 하면 바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현미경으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이런 스파이럴 타입이 뭐냐면은 꼬불꼬불한 균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재균한다고 하잖아요. 재균이 필요해요. 재균. 그래서 치료가 되는 구토입니다. 그래서 3주 약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설사 많이 하죠. 애들이 항생제를 2가지 먹거든요. 그 다음에 위산분비 억제제 하나 먹으니까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한 고양이 잘 생기고 구토 고양이에서 57%, 100%까지도 생기는 경우도 많다. 근데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터지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 갑자기 증상이 보일 때는 IBD 연관성도 아까 말한 고려를 한다. 파일로리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흔하지만 반려동물한테 동반 감염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라는 정도. 이게 나오면 다 IBD다. 3주 이상 소화기 증상, 구토하고 식욕 떨어지고 하면 만성 장병증이라고 하고 원인 뭐예요 하지만 면역 말했잖아요. 소화기 아토피라고. 아토피이기 때문에 원인이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정확한. 코발품종도 당연히 우리 애가 왜 걸렸나요? 라는 게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냐? 그럼 진단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구토의 병적인 진단이 한 달에 3회 이상이고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지속된다. 되게 보수적이죠. 엄격하고 이게 만성적으로 하면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다른 거에 대한 원인이 없어요. 다른 장기, 췌장도 깨끗하고 뭐 간도 깨끗하고 신장도 깨끗하고 뭐 갑상선도 깨끗하고 기생충 예방도 잘하셨고 접종도 잘해주셨고 해서 증거가 없으면 이제 보통 소장층은 파이프처럼 생겨서 이렇게 레이어, 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 가운데 요 바깥쪽에 있는 근육층이거든요. 근육층이 이렇게 두꺼워져요. 이게 기준이 이제 2.8mm, 2.6mm 넘어가면 진단이 나오기 쉬운 거죠. 근데 소장이 워낙 기니까 여기서 부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요 벽이 두꺼워져요. 요 양쪽으로 소장 벽이. 한마디로 이제 이게 하수구다라고 하수구를 싸고 있는 외관이 되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뭐 식이 관리를 한다던가 식이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블 프로틴, 약간 뭐 원단백을 준다던가 단백질 하나를 싱글 프로틴을 준다던가 그 다음에 그에서 대표적인 가수분해 사료 이제 18,000톤 또 달톤 되니까 흡수율이 좋으니까 이걸 줘본다던가 그래서 이게 50에서 100% 어떤 애들은 사료로만 관리되는 경우 있죠. 어떤 애들은 그래서 IBD 의심되니까 약 안 먹고 일단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료부터 바꾸시고 알러지 사료 한번 줘보시는 게 어떠냐. 이것도 통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관점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세 가지인데 요즘 이것 중에서 한두 가지를 택해서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토피 관리하듯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조합은 스테로이드를 그냥 이틀에 한 번 정도 먹는 수준. 이틀에 한 번 투약. 그런 경우가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빨간 옷이 0.5에서 1mg을 48시간 동안 한 번 주는 거. 코발린이라는 거는 보조제죠. 코발린은 무조건 먹는 게 좋다라고 해요. IBD 있는 애들. 비타민 B12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정상이더라도 저거 먹으면 개선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보조적인 게 코발라민 주는 거죠. 예전에는 SC를 찾기를 원하지만 이유가 없어요. 췌장염도. 원인 불명이에요. 참 원인 불명이 많죠. 췌장염은 원인 불명이 많고 췌장염은 다양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췌장염증만 생각하는데 염증은 이렇게 폐렴이나 헬스박도 동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췌장염은 강아지랑 달라요. 왜 췌장염인데 이 세동염 얘기를 계속 하냐면 이게 좀 어렵나? 그게? 이렇게 보면 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담낭에서 이게 쓸개라고 할게요. 쓸개가 여기 12장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췌장에도 인슐린 분비되니까 연결돼 있죠. 근데 강아지는 이게 따로따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고양이는 이게 이렇게 세 개가 같은 길을 쓰고 있더라고요. 담낭도 이 길을 가고 췌장도 이 길을 가고 그럼 여기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동이어요. 여기가 염증 생겨요. 췌장염도 오고 담낭에도 문제 생기고 12장 쪽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IBD 어디 많이 온다? 여기 많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12지장 쪽 이 부분에 췌장관도 연결돼 있고 담관이라고 하는 것도 연결돼 있다 보니까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이 세동이염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세동이염 있는 애들이 IBD가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초음파로도 좀 진단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차이가 있는 게
신체의 구조적인 차이거든요. 강아지는 이 관이 따로따로 붙어 있어서 같이 병발하는 건 어려워요. 라던가 ZD를 먹는다던가 보조제 같은 것들도 있죠. 근데 이제 참 보조제는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에피크의 대표도 알고 저 만드는 대웅패 대표님도 알고 있고 클리닉스 만든 대표님도 알고 있는데 에피클은 저게 도움이 될까? 라는 항상 퀘스천. 왜냐하면 EPI라고 해요. 췌장 효소 부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췌장염하고 다른 거예요. 췌장염은 췌장에 염증이 생겨서 예를 들어 붓고 이런 거지만 EPI는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가 부족하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염증이 있으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조적으로 이제 췌장 효소를 주는 거예요. 그냥. 췌장염을 염증에 가라앉힌다기보다는. 그래서 보통은 지방이 들어오면 식이 관리하는 이유가 지방이 들어오면 췌장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잖아요. 염증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붓는 것도 피부염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연고를 바르기도 하고 소염제를 바르기도 하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겠죠. 그래서 좀 저지방 시기를 쉬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지방 시기 주는 거예요. 단백질 상관없이. 근데 이런 거는 보조제가 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드라마틱하게 되는 것 같지는 잘 모르겠다. 어렵대요. 그래서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그래요?